뭐라는지 모르겠는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없는 여친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막시무스인가 보다. 이번에도 나타난 거야, 전청조 부치. 저는 연애를 가볍게 시작하는 편은 아니에요. 누굴 만나면 그 사람만 보려고 하고 그때만큼은 진심이에요. 길게 보고 만나신다는 건가? 연애는 이렇게 해야 돼. 연애는 사연자분처럼. 이번 연애도 그랬어요.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제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속이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나는 사실 연애하면서 바람핀 적 많아. 전애인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기도 했어. 이제는 안 그러려고. 스쳐 지나가는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연애하지 마. 여러분, 물음표. 괜찮아. 그 사람들이 별로였을 수도 있지. 나랑 만나면 다를 거야. 전혀 개의치 않는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도 좋았는데 그 자신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여자친구만 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고요.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저희는 전 연애에 대해 다 얘기했어요. 제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았고 여자친구가 주로 물어봤어요. 전 연애는 어땠어? 어떤 사람이야? 그런 거 말하면 안 좋지 않을까? 너 괜찮아? 나 멘탈 약하지 않아. 들어도 그냥 재밌기만 한걸? 되게 쿨하네요. 너의 전 연애야 뭐 나의 가십거리 정도? 이런 느낌인 거네. 그 말을 믿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말했어요. 심지어는 전애인의 직업과 연봉까지도요. 직업과 연봉을 말했다는 건 중요하게 보는 요소이기도 해서일 수도 있겠다. 여자친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재밌어 했어요. 나 이 목걸이도 전애인이 사준 거다? 글쿤. 전혀 안 재밌어 보이는데? 질투 안 나? 하나도 안 나. 목걸이 별로 안 예뻐서. 응? 삐졌는데? 이렇게 쿨한 면들이 좋았어요. 자기는 연락도 터치 잘 안 하고 집착하는 스타일도 아니라길래 이번에야말로 제가 찾던 진짜 잘 맞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긁혔다고요. 진짜로 오래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죠.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보통 상대가 저를 많이 좋아하면 저는 덜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서로 좋아 죽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난 걸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상하시긴 한데 어떻게 이상해질까요? 상대가 갑자기 싫어지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아쉬운 점들이 보이죠. 이런 분들이 또 길게 연애를 못 하시거든요. 사실 제가 엄청나게 잘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서 연봉 5천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자기 PR을 하시네. 그래요. 섹시 오철레즈. 그런데 여자친구는 디자인 쪽이에요. 처음에는 미대 나와서 디자인을 한다길래 대단한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서로 회사에 있을 때 톡을 많이 하거든요. 회사 인스타에 올라갈 작업물 만들어야 하는데 귀찮아. 왜 귀찮아? 눕기라도 따? 전 장난식으로 얘기했어요. 미대 나온 디자이너가 눕기 따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아니, 디자이너들은 눕기 따는 건 기본이에요. 좀 무시하시는 것 같네. 제가 저렇게 잘하는 이유는 저도 포토샵을 좀 할 줄 알거든요. 일은 아니고 취미로요. 포토샵 레즈 멋있네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눕기를 누가 손으로 따? AI가 다 해주는데 하길래 기분이 나쁜가 싶었어요. 본인이 좀 긁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눕기 따냐고 물어보니까 여자친구도 그걸 느꼈을 수 있어. 아기를 가지고 하면 무엇보다 그 말을 듣는 상대가 가장 크게 느낀다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만 존나 똑똑한 줄 알아. 그럼 눕기는 안 따겠네? 뭐 인스타 피드에 올리는 거야? 아, 이벤트 같은 거 기획해서 올리거든. 이 말 듣는데 많이 짜쳤어요. 저를 너무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마케팅팀에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그 이벤트가 픽스되면 디자인팀에서 이미지를 만들거든요. 대단하세요. 와, 역시 무대를 리스펙입니다. 뒤집어놓으셨다. 그런데 그 디자인도 흔한 웹 디자인 수준이라 저희 회사에선 박봉인 편에 속하고요. 그냥 이 디자이너에 대한 무시가 있네요. 여자친구는 저보다 4살 많고 회사도 꽤 오래 다녔다고 했는데 웹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게 정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 없는데 진짜로 어떤 분야든 간에요. 열심히 하고 올라가다 보면 그게 정상인 거지. 그렇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여자친구의 지갑도 거슬리더라고요. 여친의 지갑은 구찌 반지갑인데요. 꽤 오래 쓴 것 같았어요. 그 지갑을 보고 제가 먼저 물어봤거든요. 지갑 욕심이 없나 봐? 오래 쓴 것 같은데. 욕심이 있어야 해? 난 지갑 잘 잃어버려서 굳이 새 거 안 사고 싶어. 엄청 오래 쓴 것 같은데 잘 잃어버린다고? 안 잃어버렸으니까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이것도 몇 번 잃어버렸다 찾은 거야. 왜 이래? 진짜 왜 이래? 한 물건을 오래 쓰는 것도 미덕이죠. 사람이 좀 성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호감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 사연자분이 아직 좀 어리신 것 같아. 본인이 연봉 5천 받고 일하는 게 너무 벅차오르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짜증을 내는데 저런 사소한 말도 못하나 싶더라고요.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 회사가 궁금해서 명함을 달라고 쫄랐었는데요.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니까 사원 수도 많지 않은 엄청 작은 회사였어요. 음침의 끝판왕. 제가 정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는 사실 여친의 과거 발언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 얘기를 할 때마다 여친은 자기 회사 자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직급이 높다는 걸 자랑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보다 직급이 높고 연차도 높길래 연봉도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에 평균 연봉 보니까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평균 연봉 그래요. 그냥 벅차게죠. 여자친구와 미래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여친은 저에게 늘 당장이라도 동거하자는 말도 많이 했거든요. 사귄 지 3일 만에 동거하는 커플들도 수두룩 빽빽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허세가 심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을 믿고 미래까지 투자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감히? 난 연봉 5천 받는데 웹 디자인 하는 너가 감히? 이런 거죠. 그렇게 정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여친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랑 만나면 만날수록 감정이 계속 커져서 무서워. 너가 너무 좋아. 완전 사랑한다는 뜻이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반대로 감정이 식어가는데 이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미안함은 있으시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많이 설득했습니다. 항상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다. 제가 과거 연애에서 항상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여서 그 단점을 채워줄 사람을 찾거든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성격. 그걸 대체할 사람을 찾아 만나도 또 새로운 단점들이 존재하더라고요.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단점도 있고 그런 거지. 그게 또 인간미 있는 거고 그런 단점마저 사랑하는 거고 사랑을 할 줄 모르시는데? 그래도 이번 여자친구는 목소리, 외모, 성격 다 좋아요. 그런데 경제력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알뜰살뜰하여 돈을 좀 모아두었다고 하는데 경제력이 아쉽거든요. 잘 모으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매력 포인트인 건데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미치겠어요.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게 이상형이 일론 머스크다 인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머릿속에서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이미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존나 벅찬 거야. 그날 퇴근하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회사 얘기를 하면서 웃는데 예전처럼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회사 명절 선물로 스팸 세트 줬어. 자기 줄까? 아? 아니 괜찮아. 예전엔 그런 게 귀여웠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작게 느껴져요. 어떠한 현실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그냥 본인 눈에 멋있지가 않아서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 그러다가 친해진 언니 한 명이 있어요. 어플에서 친구 목적으로 대화를 했고요. 만나서 술 먹으면서 계산 하나 지켜봤는데요. 그럴 것도 없이 언니가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진짜 애기다. 얘 어떡하냐. 근데 뭐 이런 건 제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요즘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슬쩍 꺼냈더니 언니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5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직장은 어떤지 첫 만남이라 자세히는 못 물어봤는데 새로워서 그런지 좀 있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자극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랑 만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반면에 지금 여자친구는 저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 같고요. 힘들어서 읽기도 싫어서 빨리 읽고 있는 거 알아요? 빠르게 읽으려고요. 이 사연을 빨리 끝내야겠어. 아직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카톡만 몇 번 주고받는 정도예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는 정도는 배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선을 넘으면 그건 완벽히 배신이겠죠. 이번에야말로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나더라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만나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싶은 목적으로 만나면 그것도 바람이 될 수 있지. 어젯밤엔 여자친구가 숙소들을 보내면서 우리 날 풀리면 여기 놀러 갈까? 놀러 가면 너무 재밌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죄책감이 들었어요. 몰래 만났잖아. 새로 만난 사람보단 지금 여자친구가 외모가 더 예뻐요. 만난 기간도 있으니 잘 맞는 것도 많고 또 그만큼 잘 맞춰줘요. 그렇지만 새로운 게 자꾸 끌려요. 그 새로운 언니가 궁금해요. 나보고 어쩌라는 걸까? 어떡하라고 나보고. 여자친구의 직장을 제대로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그것만 빼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헤어지고 새로운 언니로 갈아타면 후회할까봐 두렵기도 해요. 무언가를 저지르려면 그만한 용기도 있어야죠. 용기도 없으면서 왜 깔짝거리고 있어. 저는 지금 여자친구를 안 사랑하는 것 같나요? 사랑한 적이 없는 걸까요? 알고 보니 무성애자인 건가요? 벅차서 사연을 보내신 것 같아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이 모든 것들이 벅찬 것 같아요. 이런 연애를 하는 본인도 벅찬 거야. 벅차오르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신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야. 그게 아니라면 난 이 사연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조속히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하시고 갈아타십시오.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겁에 질리셨거든요. 연결 안 해야겠는데요. 무서워요. 제가 조금 세게 말했죠. 그래도 연봉 5천 정도 받으면은 20대 중반은 넘었을 것 같은데 몇 살이신 거예요? 26이에요. 26살에 연봉 5천 받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벅찼구나. 그럼 언니는 30살. 야! 너 나랑 동갑인 언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30살이 회사 생활 꾸준히 하고 직급도 높고 그게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인지 몰라?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언니는 30이라곤 하지만 만 나이로 안 하면 32인데요? 그럼 님이 28이에요? 만 나이로는 26용. 본인은 28살이고 언니는 32살이다. 28에 저런 정신 상태면 문제인데? 내가 진지하게 이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줄 필요가 있어요? 연봉 높은 언니 만나는 주파수나 들으러 가세요. 본인의 연봉 5천이 또 누군가에겐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무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회에서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나이를 먹을수록 돈 얘기는 좀 무겁게 해야 돼요.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아. 미래 언니 만나는 주파수 듣고 자면 되나요? 그런 거 하나 채널을 파야 되나? 사연 끝날 때마다 하나씩 그 추천 영상에 띄워놓는 거야. 막시무스 퇴치하는 주파수.